사랑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타인에게 도움을 많이 줘도 단 한 번 상대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관계는 무너져요. 쌓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럼 대화 방식은 어떻게 다르냐? 응원의 한마디, 넌 분명 잘할 거야. 이게 편안함은 외모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고 리액션하고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 그게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대화 방식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PR 개념, 그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패션, 헤어, 화술, 메이크업, 사실 이 7가지 중에서 안 중요한 요소는 없어요. 근데 굳이 꼽으라고 하자면 패션과 표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인상은 한 번 인식되고 나면 오래 가거든요. 그 첫인상을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패션과 표정이에요. 패션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입었는지가 그 사람의 기준과 품격을 보여줘요. 표정은요, 아무리 잘 차려입었다라고 하더라도 굳어있으면 인상이 차가워 보여요. 반대로 표정이 따뜻하면 수수하게 입어도 호감이 생깁니다. 이미지는 7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첫인상에서 패션과 표정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가 궁금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TPO에 맞게 또 패션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 첫인상을 결정할 때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패션 팁이 있을까요? 튀지 않게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원색 계열은 튀니까 피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어두운 색깔보다는 밝은 색깔 옷을 입어주시고 무채색 계열로 입어주시는 게 뭔가 마이너스 나는 요소 없이 좋은 인상을 남기기에 유리합니다. 무채색에서 좀 밝은 컬러라고 하면은 저희가 무채색 하면 떠올리는 흰색, 검정색, 회색 이런 또 지금 앉아 계신 소파 같은 그런 네네.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딱 블랙 입은 분들 보면은 이미지가 조금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좋은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시면은 화이트나 아이보리나 크림, 아니면 밝은 베이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강해 보이지 않으면서 부드러워 보이는데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편한데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년에 상대방을 만나 관계를 쌓아갈 때 단점을 가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더 먼저일까요? 단점을 가리는 게 먼저예요. 사랑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타인에게 도움을 많이 줘도 단 한 번 상대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관계는 무너져요. 쌓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장점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러내면 매력이 없어요. 또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도움을 먼저 주면 그게 또 기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가리고요. 그 다음 장점을 천천히 드러내는 것. 관계는 처음에 기대치를 낮게 시작해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더 깊어지거든요. 뺄 것을 먼저 빼야 더할 것도 빛이 납니다. 그다음에 첫 만남에서 너무 잘 보이려고 과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분위기 띄우려고 좀 이렇게 선에 넘는 유머를 던지다가 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첫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과유불급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시고 좀 과한 건 피해주세요.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말을 아끼세요. 특히 단체 모임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귀 티나는 분들을 보시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 경청을 많이 해요. 사실 말하는 것보다 경청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첫 만남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최소한 마이너스 될 요소는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려다가 싸하게 만드는 것보다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이 훨씬 인상에 남아요. 잔잔하게.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 말에 리액션을 해주고 이 모임의 분위기와 사람들을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그 모임과 사람들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면 돼요. 그 첫 만남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 모임을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대표님도 실제로 이렇게 단체 모임에서 뭐 한두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세지는 경험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조금 사람을 가려서 만나요.
그렇다고 막 쌩깐다 이건 아닌데 조금 쎄하다 이러면 좀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제 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식당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이 자기도 나중에 이제 자영업을 하고 싶다, 뭐 술집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알바생이 손님, 고객의 번호를 이제 따도 되는 시스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런 걸 가십거리로 뭐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농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뭐 마이너스 될 요소를 안 만들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런 얘기하면 싸움 난다 이런 화제거리 진짜 피하세요. 있을까요? 싸움 난다. 이거는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제일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나도 모르게 그 툭 던진 말이 그 사람 트라우마가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을 진짜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조언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조언이 내가 하는 말이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말인지, 그리고 정말 깊은 조언은 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류가 됐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드는 표정이나 자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좀 무섭게 봐서 억울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점으로 쓸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표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퍼스널 컬러에서 겨울 쿨톤, 가을보다 사실 겨울 쿨톤이 이미지가 확실하고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좀 그런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이다 싶으면 겨울 쿨톤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옷은 쨍하거나 어두운 것보다 밝은 색을 입어야지 좀 더 부드러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표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겨울 쿨톤이 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채도 색깔이 느껴지는 파스텔, 뭐 하늘색, 뭐 민트색 이런 거 있어요. 겨울 쿨톤이 밝은 색 입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화이트에 진짜 컬러 한 방울 들어간 이게 블루 계열인가 싶은 것들만 잘 어울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런 계열로 좀 찾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처음 뵙는 분을 만날 때 뭔가 전문성보다는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될 때는 옷을 거의 화이트 계열로 입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세와 습관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행동들이 있어요. 앉았을 때 이 팔이 테이블에 얹어져 있는데 뭔가 상대방 자리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람을 볼 때 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눈과 이 코 사이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이 가운데를 봐주세요. 그럼 눈빛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조금 강압을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이 이마, 눈썹 살짝 이마? 여기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위협이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무섭게 보이시면 옷은 화이트한 벌과 눈과 코 사이를 보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혹시 겨울 쿨톤 분 아까 그 화이트 계열 옷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거기다가 이런 소재까지 더해지면 조금 더 부드럽다 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광택이 심한 소재가 있고 광택이 별로 없는 소재가 있어요. 광택이 심한 소재 뭐냐? 레더 자켓 중에 광 있는 것들이 있고요. 벨벳 소재 같은 거 번떡번떡하죠? 어때요? 세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광이 없어야지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편안한 이미지로 좀 변신했던 사례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요. 사실 외적 이미지는 타고났어요.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도 그 사람의 고유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한 이미지로 변신하려면 표정과 말투로 변화를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친근한 이미지였던 분들보다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변신한 분들이 더 극적인 반전 매력을 갖게 돼요. 처음엔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 이 반전이 주는 매력이 훨씬 강력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차가운 외적 이미지는 단점이 아니고요. 표정과 말투로 채워주면 누구보다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반대 사례로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이시는 분이 일을 할 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자기를 딱딱 시크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반전 매력일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인데 좀 시크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패션 자체는 당연히 러블리한 건 하시면 안 되겠죠. 뭐 블레이저 자켓에 슬랙스, 셔츠 이런 오피스 룩을 지켜주시고요. 아까 제가
딥톤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랙은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고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딥톤은 다크톤보다 좀 더 컬러가 밝기 때문에 어두운 색인데 좀 시크한 느낌, 채도도 있어서 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딥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색한 공기를 깨는 최고의 첫 마디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칭찬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열려요. 어색함이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외모 칭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상이 좋으시다. 이런 칭찬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심리가 있어요.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책임감이 생기면서 내가 인상이 좋게끔 보이려고 행동이나 말을 해요. 그래서 칭찬 하나가 상대방의 태도까지도 영향을 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칭찬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옷이나 가방 같은 소지품도 괜찮습니다.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 가방 너무 예뻐요. 이 한마디가 충분히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은 공통 관심사를 찾는 질문으로 연결해 주세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가장 신나거든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해서 너무 신납니다. 네, 그 주제를 찾아주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요. 칭찬으로 시작해서 공통 관심사로 연결하는 것. 그게 어색한 공기를 깨는 가장 자연스러운 첫마디입니다. 이게 또 스몰톡을 계속 연결되게 하는 기술이라던가 추천해 주실 만한 주제가 다른 게 더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기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만약에 뭔가 계속 대화를 했는데 뭔가 끊기는 느낌이 난다. 제가 다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대화 방식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외적으로 친근해 보여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인상이 따뜻하면 다가가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외적으로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는 차가워 보이는데 성격이랑 반대일 경우이거든요.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저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 반전이 주는 매력이 또 엄청나거든요. 저 사람은 겉으로 차가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겉바속촉.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순간 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에 깊이 남아요. 그럼 대화 방식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경청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집중해요. 사실 듣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왜냐면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리액션을 또 해주셔야 돼요. 리액션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말을 편안하게 쉽게 끌어내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해결책보다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 넌 분명 잘할 거야. 이게 편안함은 외모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고 리액션하고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 그게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대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인간 겉바속촉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그렇게 겉모습과 또 실제 보여주는 모습에 갭 차이가 있는 대표적인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동석이나 박성웅 배우님을 좋아하시는 것도 좀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맞죠. 그 마동석 배우님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막 이러셔가지고 막 싸우는 거에 맞게 출연하고 하시는데 심지어 그런 역할을 맡으시더라도 뭔가 의리 있는 캐릭터로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반전 매력이 더 커요. 반전 매력이. 네. 그러면 내가 인상이 좀 험악하다. 아, 나 좀 남들한테 무섭게 생겼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라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어쨌든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외모가 순둥순둥해서 성격도 조금 소심하셨는데 순둥순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쉽게 대하니까. 근데 애초에 외모가 좀 차갑잖아요. 1차로 일단 한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 강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저희가 목소리와 말투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의 말투가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크죠.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하는 일이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서 스피치 학원을 사실 다니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목소리에 안정감과 울림이 없으면 내용이 반감되어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을 해도 떨리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과 차분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느끼는 신뢰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발음을 신경 쓰는 이유가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더 잘해 보여요. 목소리와 말투는 외모처럼 타고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훈련으로도 원래 내 목소리로 충분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목소리, 차분한 말투, 여유 있는 속도, 이 세 가지만 잡혀도 목소리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정말 강력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도 목소리, 이 사람의 외모는 좀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목소리나 발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에 훅 남은 그런 사례들 있으셨나요? 있어요. 지인분 중에 정말 외적으로 안 꾸미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업무 중에 일부가 또 이제 CS가 있기 때문에 CS는 이제 대면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담당을 하면은 잘 풀립니다. 안정적이고 목소리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적 이미지랑 또 이 보이스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저희 중년 시청자분들 오늘 또 이미지 컨설팅에 대한 특집을 또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 과거에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어린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도 보면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더 치열해졌고요. AI가 나오고 취업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중년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던 경험, 그 삶의 무게가 젊은 층에게는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 한마디, 괜찮아,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고 넌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지쳐있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게 중년분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